안녕하세요. 터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귀신같이 맞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뉴욕대 명예교수이자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가 이번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정조준했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트럼프, 이 기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다고 모두가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 루비니는 반대 방향에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 경고를 단순한 비관론자의 외침으로 흘려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 구조의 균열을 짚어낸 선제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터뷰가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2월 3일 국제 오피니언 플랫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다가오는 암호화폐 종말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화폐의 미래는 점진적인 진화일 뿐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약속한 혁명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고집스러운 비관론자의 반복된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터뷰는 이 기고의 핵심 논리 구조에 주목합니다. 루비니가 이번에 겨냥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해지 기능 신화의 붕괴입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금값이 60%나 오를 때 비트코인 가치는 연간 6%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해지가 아닌 위험을 증폭시킨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밍 비트, 이것은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기능적 실패의 증거입니다. 금이 60%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어온 디지털 금 서사에 정면으로 균열을 냅니다. 둘째, 지니어스법이 만들어낸 역설적 위험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을 1800년대 미국 민간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했다가 연쇄 부도를 맞은 자유은행 시대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암호화폐 업계에 부패한 로비가 결합돼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대 제도권 편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입니다. 규제라는 외피를 두르면서 시장이 더 큰 규모로 팽창하고 그 팽창이 터지는 순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발 뱅크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지니어스 법상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최종 대부자 접근권이나 예금보험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투자나 자산 취약성이 공황을 일으켜 뱅크런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큐, 실제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신호도 감지됩니다. 미국 대형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필스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 여파로 고객의 예치와 출금을 중단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2년 셀시우스 블록파이, 제네시스 모주 보이저 등 주요 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중단하며 시장 자산의 약 70%가 증발했던 전례를 소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비니의 경고가 터지는 시점에 정반대의 강한 낙관론도 함께 무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씨. 이호는 비트코인 투자 주간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자산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에 대한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AI 기술이 촉발할 생산성 혁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압박할 때 비트코인이 자산 보전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 바로 거기서 터뷰는 현 시장의 본질을 읽습니다. 루비니의 논리는 구조적 위험론입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될수록 시스템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예금보험도 최종 대부자도 없는 구조에서 패닉이 오면 일반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가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은 캐시우드는 기술 혁신 수혜론을 펴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 때 비중앙화 자산이 대안으로 부상한다는 서사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이 두 서사 사이에서 분열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는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12거래일 연속 2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도 목격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는 한 유동성 장세는 이어지겠으나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맞물리면 위험 자산에서의 이탈 압력은 상존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전략적 자산 포트폴리오 내 5% 이내의 소규모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JP모건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늘어나는 만큼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상관관계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탈상관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방어 역할을 하기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호화폐 거래 참여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루빈이 경고가 한국 투자자에게 특별히 무겁게 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규제 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트럼프의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재편되면 한국 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 시장도 구조적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규제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터뷰가 제시하는 국내 투자자 전략은 다음 세 갈래입니다. 분산과 비중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경우 전체 자산의 5%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합니다. 루비니가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이 수준인 자산은 구조상 고비중 편입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 중 상당수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성 자산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니어스법이 가져온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환경, 그리고 예금보험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블록필스 사태처럼 출금 중단이 발생하면 한국 투자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금과의 상관관계에서 인사이트를 찾으십시오. 루비니가 제시한 금 60%, 상승대 비트코인 6%, 하락이라는 데이터는 현재 국면에서 실물 해지 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재부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금 ETF나 금 관련 ETF로의 일부 자산 이동은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찾아온다. 루비니의 경고가 모두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묵직하게 울립니다. 비트코인이 혁신인지 거품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구조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올라타는 상승장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하락장보다 더 위험합니다. 루비니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비트코인 붕괴를 외쳐온 동안 비트코인은 수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았던 단 한 번 2008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모두 낙관할 때 반대편의 농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터뷰는 한쪽 편을 드는 리포트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것은 경고의 구조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경고를 어떻게 본인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도 냉철하고 명확한 시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터뷰였습니다.